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플러스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시던 아니면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시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관심을 많이 끌고 2024년도 미국의 대선 주자 가운데서 선두주자인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법원에서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시간은 57분, 34개 혐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34개 혐의를 전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한가운데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 준 것이 연방선거법 위반인가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법원으로 가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초현실적이다 하고 트윗을 했더군요. 제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법원으로 가기 몇 시간 전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작할 때 이거야말로 초현실적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각자 색깔은 다르지만 초현실이라는 데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가 230년 넘게 한 번도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소인 것 분명하고 뉴욕에서 일반 중범죄자들을 인정신문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출두할 때와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표준은 아니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해주는 그런 아주 긴 행렬에 아주 긴 행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도대체 어느 자동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가 SUV에 탔다 하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많이 가려진 채로 전직 대통령을 예우를 해서 그것도 판사가 전체적으로 이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공개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폴 기자단의 촬영 기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저 스틸 사진을 찍어서 순간순간의 사진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의 분위기 같은 것을 먼저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모습, 가장 진지한 모습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스럽지 않게 딱딱하게 굳은 모습도 봤고 그 같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미국의 비극 맞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손은 지지자들에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흔들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다른 피고들과 똑같이 옆에 돈 많고 힘이 좋고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한 사람이 아니죠. 변호인단이죠. 그런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서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얘기는 guilty or not guilty에서 not guilty, 예고대로 모두 무죄다 하는 것을 선택했을 그 뿐입니다. 혐의가 무엇인가? 많은 혐의가 있지만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줘서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외에도 불법 음모에 가담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법 전문가들이 샅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 플로리다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은폐할 의도로 회사 기록에 허위로 뭔가를 적어 넣었다. 그런데 34개가 전부 경범도 물론 있고요. 거의가 중범인데 뉴욕에서는 A, B, C, D, E 할 때 E 중범이랍니다. E 알파벳 E 중범이 뉴욕의 중범 가운데서 가장 가볍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형량이 4년, 34 곱하기 4 하면은 처음에 나왔었던 13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계산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떠한 혐의가 수십 개 있다고 해서 그 수십 개가 전부 유죄로 판결이 나느냐? 그건 아니죠.
전부 또 무죄로 판결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부 유죄, 무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유죄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무 기록, 뭐 비즈니스 이런 것은 이제 경범이고요. 그래서 루디 줄리아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면서 뉴욕시장이 이건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다. 그 여성에게 돈을 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판사는 검사에 이어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그 엘빈 브래그 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검사와 판사는 아주 그냥 어피셜하게 얘기를 하죠. 판사는 이제 이러한 기소가 끝난 뒤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판사가 그 내부에서 BBC 방송의 풀기자단으로 들어간 기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또 그 대통령에게 대해서 친절하고 정중하고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의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 전합니다. 무죄 주장할 때만 not guilty 이것만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도 날마다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당연히 핀란드가 31번째로 나토 회원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러시아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 총기 폭력 같은 것을 얘기를 했지만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저희는 no comment 합니다. 이 정도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른 날과 똑같이 미국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백악관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후안 머춘 판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재단의 그 사업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 최고 벌금까지 내리게 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장벽 쌓는 거, 그 장벽 쌓는다고 하면서 기금 모금을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베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그 판결을 내린 그 소송을 주재한 사람이 바로 콜롬비아에서 6살 때 이민 와서 뉴욕의 퀸스에서 자랐고 한 바로 이 후안 몰천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도 꼭 다 나쁘게만 내린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팀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줬고요. 오늘도 사실은 법정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판사의 재량인데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만은 이제 막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큰아들이 던 주니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가기 몇 시간 전에 판사의 딸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은 이 판사의 딸이 바이든과 해리스 선거 때 이제 뭐 어떠한 식으로든 지지하는 참여를 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 판사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쁜 판결을 내릴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딸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죄 같은 것을 아들인 본인에게 묻는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한 것을 딸 가진 아빠가 판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는 돌아가지 말게 해라. 스틸 사진만 찍게 해라 하는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no gag order. gag order는 없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사실은 개그 오더를 내리기 전에 검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판사의 딸은 물론이고 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니멀이라고 그것도 검사가 엘빈 브래그 검사가 맨하탄에서 최초의 흑인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이고요. 그 흑인 검사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니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흑인에게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모욕적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대로. 그리고 설명까지 했어요. 왜 애니멀이라고 하느냐.
사리 분별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멀이다. 애니멀 검사다. 소셜미디어에 쓰고 또 트럼프의 아들은 판사의 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해도 이 판사는 개그 오더, 입 다물고 있어라. 함구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질서한 행동, 말 이런 것을 하면 뭐 재판에 출석할 기회를 잃는다던가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그것도 점잖게 경고를 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직은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기소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전에 내가 기소되면 죽음이 따를 것이고 파괴가 있을 것이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판사는 개그 오더 같은 것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그 오더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57분 동안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not guilty,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으로 나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에 탔고요. 그리고 대신에 변호인단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은 하도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더 들려드려야지 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로서 용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은 확실하게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도 아니고 기소가 된 피고로서 판사 앞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약간 긴장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것, 평소에 캠페인을 하면서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지만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은 본인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느끼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테프론 트럼프의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 와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가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스타일이 나왔는데 법정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미 너무너무 굳어진 표정을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뭐 시위대들이 있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들 그리고 반대하는 시위대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도 있었고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3지구 지역구인 본인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지만 아직 그 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그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서부터 한 2시간 남짓 있으면은 아마 플로리다주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트럼프의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그냥 약간 겁나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완전히 비행기 안에서 전략을 바꿔서 환하게 웃고 누구에게 호통을 칠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할 것에 한 표를 던지고요. 해서 기자회견도 굉장히 주목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5시 15분이니까 8시간 전으로 가면은 한 9시 15분인가요? 아무튼 8시간 뒤로 돌려보면은 그 정도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 항상 이 정도의 기자회견은 늘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오늘 그 기소 절차에 있어서 보통 한 기소 절차가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57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사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리고요. 그 많은 혐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분히 전문가들이 전부 내놓을 것 같습니다. BBC 방송의 케일라 업스타인이라는 풀 기자단으로 현장에서 취재를 한 그 기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판사가 굉장히 정중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단호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선출된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쎄요, 저는 저녁에 기자회견이 궁금하다니까는요. 지금까지는 본인을 정치검찰, 민주당 정치검찰에 의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에 가야지 됩니다. 이제 유죄를 주장하면 뭔가 법정과 합의도 있고 하잖아요. 플리바겐 같은 것. 그런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34개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지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려면 시작되는 데까지 몇 개월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판할 때는 왜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로 누군가가 뭐 변호인단이라든가 검사 측에서 제시를 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 측에서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검찰 측이나 이 트럼프 변호인단 측이나 서로 증인이라든가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려면 몇 개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12월 달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왜냐하면 몇 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4월인데 재판하기 전에도 또 다른 그 청문회 히어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여러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거봐라 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죠. 아마 거의 항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항소, 또 시간 끌고 또 가고 해서 본인은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미스터 테프론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말라고 하나 칠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점잖은 국가, 선진 국가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 일어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독재자, 계속 싸워라.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혐의가 미국을 아주 위선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밖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케이스 하나만, 뭐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봐 주세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여성이 루이지아나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그 목장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사건 자체는 2016년도에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받아서 해서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된 건데 2006년입니다. 2006년 7월 달에 레이크타호, 네바다에서 골프 토너먼트가 있었고 그 가까우니까 레이크타호의 트럼프 호텔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그랬을 때 트럼프는 뭐 검은색 뭐 반들반들거리는 파자마를 입었고, 이 스토미 데니엘스는 무슨 그 뭐죠, 이렇게 뭐 금색 뭐 이런 옷을 입고 끈이 있는 뭐 하이힐에 그렇게 해서 한번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 루이지아나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여성이 당시에 뭐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르노 감독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도 했었던가요? 그건 이제 불분명한데, 그런데 이 여성은 왜 트럼프와 그럼 잠을 잤는가? 트럼프가 그 당시에 본인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프렌티스에 출연을 You fired 하는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그 스토미 데니엘스는 내가 뭐 설마 그런데 나갈 자격이 있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You can do it. 그리고 you should. 나가야지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래서 같이 뭐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이 같은 그 불륜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치라는 그 잡지와 인터뷰를 하기로 동의를 했답니다. 스토미 데니엘스가.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남자가 라스베가스 주차장에서 이 스토미 데니엘스와 그의 어린 딸에게 다가와서
트럼프를 내버려둬라. 말하자면 위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제 이 얘기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CBS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야, 예쁜 아이야, 뭐 예쁜 아이라든가 뭐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천박했던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시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때입니다. 2006년도. 스토미 데니엘스는 정말 트럼프에 의해서 뭐 텔레비전에 한번 출연을 해보나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는가 이런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도 자꾸만 트럼프가 전화하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데 소개를 해준다고 하고 소개를 안 시켜줬대요. 소개를 안 시켜줘서 거짓말 치는 거구나 하고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연락은 끊겼다. 그리고 그럼 왜 한 번만 성관계를 했는가? 뭐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왜 어프렌티스에 출연시켜준다고 하고 안 해? 어디에 뭘 소개해준다고 안 해? 뭐 이렇게들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가 대선에 나간다고 하고 하니까 이 여성이 과거에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할 때 마이크 코엔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13만 달러를 입막음용으로 허쉬머니로 주고 이제 그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마이크 코엔도 이렇게 일을 몰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뭐 강요 비슷한 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결론을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돈은 줬지만 그 여자와 잠잔 적이 없다. 그런 말상 나는 좋아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여성과 잠을 잤었을 때 이 여성은 27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살, 세 번째 결혼한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해서 리얼리티 TV 스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이런 건 많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리얼리티 그 TV MBC의 그 어프렌티스로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입지를 차지한 뒤에 리얼리티 TV 쇼가 리얼리티가 됐네. 지금 오늘 이렇게 커멘트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가짜 머그샷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피고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티셔츠에 이렇게 그걸 해서 한 장에 47달러를 받네요. 그리고 뭐 36달러 받는 데도 있다고 하고 결국은 무죄다라는 not guilty 이런 것까지 찍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뭐 한 2시간 조금 더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미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또 다른 연설을 정치적인 미지의 영역이죠. 갈 것 같고 12월 4일이 다음 청문회랍니다. 공식 재판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게 예비선거가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첫 번째 예비선거가 뉴햄프셔에서 있고 2월 13일이거든요. 그때 즈음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57분 동안의 45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군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도널드 J. 트럼프가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수천 건의 소송건이 있어도 당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 기소 사건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됐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보다 또 심도 있는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플러스 강혜신이었습니다.